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또 지난 방송 공략주 리뷰와 또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난밤 미증시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전환에 대해 힘이 실리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0.14% 떨어진 2,60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96% 떨어진 76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등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반대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떨어졌고요. 그 반대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 그리고 HLB, 엔캠은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김동희 전문가님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기본적인 이슈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추세 변곡점 라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잭슨홀 미팅이 잘 끝나고 미국 시장이 잘 올라서 국내 증시도 좀 강할 줄 알았는데 코스피는 뭐 사실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무슨 이유만 있다라고 하면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중동 정세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코스닥이 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코스피를 연봉으로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그냥 플러스 1.6%, 별로 빠진 것도 없지만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11%. 그래서 지금 뭐 저번 주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없는 쪽에서 상승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의 거래 대금을 뺐었을 때는 거의 절반 이상 거래 대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신규주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모멘텀이 잃었을 때는 그 모멘텀이 잃은 종목들은 바닥 대비해서 반등이 세게 와주는 건 있기는 해요. 근데 소수에 불과하다 보니까 조금 장이 좀 재미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AI나 반도체 쪽은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한마디 드리자고 하면 지금 국내 기관에서 좀 부정적인 뭐 IR 자료나 리포트 자료들이 많이 나왔고 삼성증권에서만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는 있지만 왜냐면 실적은 뭐 가이던스나 뭐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워낙 눈 높이가 높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가이던스를 상향을 해서 뭐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면 110이 나왔던 게 110이 나오고 108, 106, 뭐 105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라서 기대감이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에 맞추지 못할 거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밀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팔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다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화요일, 수요일 오늘처럼 뭐 이렇게 좀 나스닥이 지켜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실적 발표 전에 파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장이 마감하고 나서 목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국내 증시는 반영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빠질 만큼 다 빠진 것 같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르긴 했지만 충분히 반도체 쪽도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을 지켜봐야겠지만 별다른 이슈 없다라고 하면 다시 소폭의 반등이나 충분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진짜 재미없는 시장이고 좀 힘드실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어떤 이슈가 있나를 좀 잘 집어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커뮤니티 방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미우미우님이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왜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가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오는 29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런 기대감이 상쇄된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도를 하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보여주는 시장이었는데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왜 우리 국내 증시는 오르지 않은 걸까요? 일단은 일본에서 금리를 좀 올린다라는 스탠스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저희 같이 좀 이머진 마켓, 뭐 좀 소외되는 시장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 사실 이스라엘 증시는 이번에도 전쟁이 났지만 올랐거든요. 뭐 신고가 부분에 있는데 참 어이가 없는 게 국내 증시는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엔비디아가 4%가 올랐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뭐 경계감으로 인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도 같이 팔았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오르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시간 외에서 뭐 별일이 있나 아니면 미국 선물 시장이 별일이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보합 부근에서 머물러 있고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 다만 국내 증시가 그만큼 지금 거래량도 없고 매수 주체 뭐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긴 했죠.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 저점을 찍고 들어오긴 했는데 그 이후로 속도감이 확실히 둔화가 되는 모습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감이 둔화가 된다라고 해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관점을 보지 마시고 적당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이런 변동성에서 견딜 수가 있고 괜히 손절이 안 나와도 될 부분에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매동을 보시면 사실 외국인이 7월 이때 7월 19일 이후로부터 그래도 순 매도세는 좀 많이 멈췄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많이 붙어주고 있다가 요즘에 지수 고점 부근에서 매도세가 좀 나온 것 뿐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너무 막 뭐 상승으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한 하락만 아니고 적당한 조정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견뎌내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더 길게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스타벅스 님이 이번 주 중요하게 볼 증시 일정이 있을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을 회복을 했지만 하지만 빅 이벤트를 관망하며 다시 조정된 흐름을 오늘도 보여줬는데요. 오는 9월에 있을 금리 인하도 이미 선반영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또 곧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저는 좀 증시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보는데 전문가님 네.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증시 일정? 방금 근데 말씀드린 것도 있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오늘이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왜냐면 내일 뭐 갭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밀린다라고 하면 벌써 추세 저항을 맞고 힘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딱 여기 개파랗게 떨어진 부분 있죠, 월요일에.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지를 해주면서 고점끼리 맞는 추세 하락 맞는 자리에서 딱 수렴. 보시면은 딱 수렴 구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힘을 좀 잃어버린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힘이 약할 수는 있어요. 약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그거 여기 자리를 760 한 758 정도 자리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뭐 내일 허무하게 깨질 수 있어요. 허무하게 깨지면 힘이 좀 약하다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고용 지표죠. 고용 지표가 곧 있으면은 뭐 다음 주에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곧 있을 고용 지표와 또 PCE 지표를 주목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린 내용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진단과 처방은 바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7일 날 공략을 해서 SG 이 종목 106.65% 상승했고요. 또 7월 22일 날 공략해서 우리바이오 47% 상승했고요. 8월 2일 날 SK 하이닉스 이 종목 10% 상승했고요. 또 8월 2일 날 똑같이 한선 엔지니어링 이 종목 25%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나노엔텍과 셀바스케어 이렇게 32%, 8% 이렇게 수익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상승률이 너무 좋은데 네. 리뷰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 종목들은 리뷰를 좀 많이 해드리긴 했는데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 SG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가장 교훈이 크죠. 그리고 매도를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끈질기게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SG 같은 경우도 사실 해리스랑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많이 오르면 상승이 높은 만큼 골도 좀 깊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도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박스권을 고점 박스권을 그려주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주식들은 고점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SG도 그렇고 오성첨단소재, 우리바이오 다 이런 쪽들이 지금 다 이런 와중에 있어요. 이런 와중에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좀 분석을 통해서 수익 내고 빠지시는 전략이 가장 좋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공유해 드렸 저기에는 없지만 제가 금요일에는 제일 일렉트렉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 근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는 시초가가 높이 떴던 종목들이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요즘 패턴이 뭐냐면 시초가에 높이 떴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제일일렉트렉이 목요일에 17%까지 갔다가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앞에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제가 이거는 6,730원, 6,740원 정도의 공유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오늘 고점을 포함하면 뭐 30%까지 오르긴 했는데 저도 끝까지는 뭐 당연히 수익을 못 내드렸죠. 근데 패턴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한농화성이 여러분들 이때 시간 외에서 뜨면서 똑같죠. 23%까지 갔다가 죽었는데 다음에 다시 강하게 거의 상한가까지 올려주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요즘에 뭐 오늘도 올라왔던 거 보면 Y2 솔루션 이게 패턴을 아신다라고 하면은 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들이 다시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앞에서 매집이 있어야지. 앞에서 매집이 있는 종목들 사이에서
이런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뭐 K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많이 아시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물타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이 종목의 모멘텀은 액침 냉각입니다. 근데 액침 냉각이 주말 사이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이제 뭐 이슈를 받은 부분도 있었고 블랙엘에 대해서 액체로 전력 효율을 늘린다라는 뉴스가 또 주말 사이에 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특이한 게 단기 추세 저항을 맞는 자리가 딱 오늘이었어요. 오늘 시초가에 시작을 하는데 한 5%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시초가가 아마 8%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시호가 때 이런 거는 이제 눈치를 채시고 충분히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는 K엔솔을 같이 팍스 통신망에서 공유를 해드렸고 공유를 해드린 상태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온 부분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앞에서 매집이 들어왔고 최근에는 위에 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딱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내가 눈치를 못 채고 자꾸 고점에 따라 들어가서 물린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 매매를 좀 멈추시고 왜냐면 매매가 한번 꼬이면 고점에 따라 들어가서 물려. 손절이 뭐 나와.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 다시 또 고점에 따라 들어갑니다. 왜 따라 들어가느냐? 내가 손절을 한 거를 당일날 바로 메꾸고 싶고 내가 오늘 파란색 불을 본 거를 당일날 바로 붉은색으로 돌리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세력들이 욕망을 이행을 하고 오늘 뭐 신규주가 이엔셀이라는 종목 보세요. 이거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 쉬워 보이시죠?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쉬워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점에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신규주죠. 지표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락을 하면 손절이 안 나올까요? 아니요,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 이 종목 팔고 다른 데 갔겠죠. 다른 데 또 고점에 따라 들어가고 고점에 따라 들어가면 또 그 종목은 또 쉬어가요. 이게 지금 악순환이 지금 저번 주 장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지수가 블랙 먼데이 바닥을 찍고 올려준 다음에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지수는 고점이고 나는 뭔가 손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손실 보는 느낌이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고 당일날 수익 내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보시면 또 여기서 고점에 따라 들어가. 근데 수익이 3, 4% 찍혀도 안 팔아요. 안 팔고 분명히 들고 있을 겁니다. 안 팔고 들고 있다 보면 또 떨어져. 또 손절 나와.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상한가죠. 근데 여기서 상한가 따라잡기 하신 분들은 뭐 잘하신 거일 수도 있는데 보통 내가 당한 종목은 이렇게 따라 들어가기가 용기가 안 나요. 왜냐면 이런 데서 두세 번 당하다 보면은 다른 데서 물려이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들고 있지 상한가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보기엔 쉬운 장이지만 요즘에는 그래서 미리 패턴을 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공유를 드리면서 금요일에 시초 부근에서도 공유를 한번 드린 경우고 오늘 K엔솔 같은 경우도 이 단기 저항과 추세를 이용한 이 매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즘의 트렌드인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략 가능했을 거고 그래서 LK의 사명도 보세요. 꼬리를 달지만 결국에는 요즘에 꼬리 단 종목들이 왜냐하면 개인들이 없는 쪽에서 움직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멘트를 한번 남겨드리고 싶은데 마리아나 관련주인데 사실 이 종목이 차트가 힘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저점을 안 뚫고 여기 저점을 지켜줬죠.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맞고 올라왔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 종목은 완만한 추세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해리스 쪽이 살짝 밀리다가 왜냐면 케네디 제3지대에 있는 케네디가 합류를 하면서 트럼프가 지지율 좀 올라갔지만 원래 그 케네디 그분은 민주당 쪽 계열이었거든요. 그리고 밀고 있는 산업 쪽이 뭐 신재생 에너지 쪽 민주당이랑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케네디 가에서는 자기네들은 민주당 쪽이다. 그래서 케네디만 지금 트럼프에 붙어 있는 거라서 다시 한번 또 해리스 쪽이 좀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의료 쪽으로 이용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 뭐 좋은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그래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시간 외에서 잘 올랐거든요. 오늘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시간에 보시면 2.7%, 오성 첨단 소재는 5.51%. 그래서 마리아나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고점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의 경계심은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의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많이 켜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반드시 팍스 통신방을 통해서 함께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 이제 한 30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고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그럼 우리 방송의 메인 코너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우리 전문가님이 전화 상담 후에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유한양행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원의 비중은 20%예요. 아, 그렇군요. 이 종목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오늘 좀 고점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좀 고점이나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전문가님 좀 견해를 한번 좀 여쭙고자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유한양행이 렉나자 한국제약사 최초로 항암제 FDA 승인을 받았었죠,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오늘 5%나 올랐는데 상담 네.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11만 원 정도면은 사실 고점이긴 한데 고점은 아니죠. 왜냐면 시총이 지금 9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8조, 제가 알기로는 8조대 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8조 9천억. 딱 거의 9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이 한 44조, 4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요번에, 승인 나기 전에 폐암치료제 시장이 작년에 7조 7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었는데 사실 뭐 이거를 다 가져올 수는 없죠. 이 렉나자가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병역용법을 통해서 뭐 절반만 가져온다라고 해도 현재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절반만 가져온다라고 해도 3천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3천억대 정도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하면 적정 시총은 셀트리온 대비해서 적정 시총은 뭐 대충 뭐 한 절반 정도까지는 더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조기 때문에 절반 정도 더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유한양행은 기술적으로 볼 건 없어요. 기술적으로 볼 건 없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 그다음에 그 재료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대해서 얼마나 상승을 할 수가 있는지라고 기대를 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만 FDA를 받은 거잖아요. 저보다 아마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한 종목만 파시기 때문에 뭐 유럽, 일본 뭐 여러 나라들 FDA 승인도 기다리고 있고 그런다라고 하면 승인이 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미국에서만 7조 7천억 시장인데 그 반만 먹는다라고 해도 3천억 정도의 이제 받습니다. 그 매출액 대비해서
받는다라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매출액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오랜 기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자리는 고점이 아니고 뭐 허리 뭐 나중에 머리까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깨 정도 자리 뭐 여기서 시총이 뭐 진짜 뭐 18조 아니면 15조 그 단기적으로는 일단 10조를 목표로 하신다라고만 해도 현재 자리에서 10% 정도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총을 대비해서 가서 편안하게 저는 충분히 마음 먹으셔도 된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혹시 내려오면 이런 애들은 비중을 더 태우셔도 돼요. 왜냐면 금리 인하 사이클도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 쪽 오늘 좋았죠. 그 다음에 건설주들 좋았고 뭐 충분히 지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시총 10조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업입니다. 네, 유한양행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조금 더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SK 14만 5천 원에 5%입니다. 네, 그럼 SK 이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조금 장기로 조금씩 모아가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떻게 괜찮은지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네,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고 계셨군요. 네네. 네,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K 같은 경우는 사실 평단이 좋으세요. 평단도 좋고 비중도 뭐 적당히 잘 들어가신 것 같고 지금 여기 강하게 올라오는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안 맞고 지금 조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차트에 힘도 붙었고 그리고 단기 추세 저항 자리도 뚫고 올라왔어요. 지금 8월 19일 기준으로 단기 추세 저항도 뚫고 올라와서 근데 SK가 사실 가지고 있는 이슈는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면 최태원 회장이 뭐 위자료 말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을 할지 그리고 그 재산 분할 판결이 과연 진짜로 그 전에 나왔던 1조 4천억 정도가 나올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 재판이 결과가 그래도 조금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지만 최소한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20만 원 넘길 수 있는 게 SK라는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재살 분할 뭐 이런 걸로 관련해서 사실 SK 스퀘어가 더 수혜를 많이 받고 중간 지주사인 SK 스퀘어가 지금 반영을 받고 여기서 신고가를 쓰고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 지분 때문에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도 있기는 한데 지금 SK 스퀘어보다는 지금은 SK가 훨씬 차트 모양도 이쁘고 충분히 차근차근히 밟아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비중이 너무 좋아요. 비중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모아가려고요. 네. 근데 속도감이 느리다 보니까 네. 그것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 모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드린다라고 하면 네. 혹시나 다시 네. 13만 5천 원 정도나 13만 8천 원 정도까지 온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비중을 5% 정도 더 태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나스닥 지수든지 글로벌 증시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뭐 SK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번 정도 밀렸을 때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저기 선생님 밑에 내려갔을 때는 그 추가 매수가 났는데 위에 올라갔을 때는 그 조금씩 모아가면 안 되나요? 됩니다. 충분히 되고 저는 그 위자료 말고 재산 분할이 될 것 같아요. 왠지 판결이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사실 반반인 주식이죠. 판결이 네. 진짜 실제로 1조 4천억 정도를 재산 분할을 해주라고 하면은 SK는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료가 가장 커요. 그 주식은 원래 재료랑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뭐 지금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얼마나 걸릴 수 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그런 것만 좀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SK, 아니, 뭐지? 갑자기. SB 소프트요. 아, SP 소프트요. 이 종목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8,800원에 10%예요. 네, 그럼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게 매수가까지 올라나 좀 추가를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P소프트가 사실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긴 해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한번 상승을 하면 굉장히 큰 힘을 보여주는 종목이기는 한데 사실 AI 쪽들이 요번에 한 몇 개월 전에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제가 보기에는 AI 혁명을 앞두고 매집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매집을 하고 나서는 사실 기간 조정이 뭐 빠르면 1년, 길면은 뭐 3, 4년, 5, 6년까지도 걸릴 수도 있기는 한데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적으로 최근에 썼던 바닥 있죠. 여기 구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여력이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장주들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투자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실적이 지금 당장 꽃피우진 않지만 앞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뭐 로봇주들 보시면 반등이 많이 왔잖아요. 반등이 많이 온 거 보시면은 금리 인하 어쨌든 기대감으로 로봇주들도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진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캐펙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AI 쪽 수혜를 받아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런 일방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최근에 이 7,000원 바닥을 지켜준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충분히 저희 어머님 가격대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18,800원이에요. 18,800원 비중이 10%. 네네. 그러면 이 종목은 네. 막 거래량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혹시나 또 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네. 지금 여기 구간 보이시죠? 이런 구간이 왔었을 때에는 한번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깊게 공부는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뭐 AI 관련주로 인식이 되면서 MS가 급등을 하거나 MS 관련 AI 무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갔고 또 AI 트럼프랑 해리스도 AI 쪽으로 밀어준다라고 하면서 한 번 정도 이번에 강한 반등이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엔 앞에 매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비중을 함부로 늘리시지 마시고 18,000원이면은 무너지는 구간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지만 모든 AI 관련주들은 이 기간에 다 매집이다. 매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때 충분히 같은 비중을 담으시거나 더 많은 비중을 실었을 때에는 추후에 돌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기업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앞으로 발전성이 더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빠르게 좀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무조건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얘가 지켜주는 거를 보고 비중을 크게 한번 태우셔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매집비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주식들, 신규주들은 사실 저는 비중 추가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아까 맨 처음에 유한양행 같은 종목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매출액이 증가가 됐었을 때 비교군이 있잖아요. 시총에 대한 비교군이. 근데 사실 미국 항암제 FDA 승인이 재료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지금은 조금 느릴 뿐 우상향 기조를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비중을 일단은 태워두지 마시고 차라리 그렇게 비교군이 있는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홀딩 하고 계셔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SP 소프트 이 종목 홀드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조금 더 관망해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엠노요.
엠로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6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종목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이제 언제쯤 매수가가 오나 싶어서 한번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아, 그렇군요. 네. 엠로 이 종목 소프트웨어 관련주죠. 또 올해 네. 상반기 최대 매출을 찍었고 현재 대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 거 아시죠? 네. 네, 우리 전문가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엠로도 참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엠로가 모멘텀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점점 기업의 내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상반기 매출 역대급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사스를 통해서 해외 진출도 노리고 있기는 한데 근데 미국의 오나인 솔루션즈랑 같이 이제 사스를 출시를 하잖아요. 삼성 SDS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개화를 해준다. 모멘텀이 한 번 쏴준다라고 하면 뭐 얘도 진짜 순식간에 100% 오르는 건 1도 아니거든요. 뭐 과거에 뭐 예를 들면 폴라리스 AI도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이 저는 엠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AI 관련 주지만 다른 종목들처럼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근데 삼성이랑 같이 또 붙어 있는 모멘텀도 있고 거기다가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대신에 진짜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좋은 종목들은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게 힘들고 조금 오늘 같은 경우,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신규 주는 당일날 저점 대비해서 막 100%씩 올라가는 모습, 뭐 8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것 뿐이지 저희 어머님 평단은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비중도 너무 좋으셔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빠지면 충분히 또 추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좀 AI 쪽으로 뭐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했을 때 비중 추가하시는 게 더 좋고 사실 지금도 저는 비중 추가 뭐 5%든 10% 정도는 더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 추세는 아직 못 들었어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세 저항에 맞고 있기는 한데 이 종목도 분명 이 추세 저항을 지금 최근에 계속 저항 맞으면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여기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희 어머님 가격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추세 저항을 맞고 있는 자리인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전혀 문제도 없고 비중도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여기 추세 저항 맞는 자리만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희 어머님 평단이 사실 별로 안 높아요. 별로 안 높아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또 금방 갈 수 있는 평단이라서 충분히 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타이밍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저항 맞는 자리만 넘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업입니다. 업. 네, 엠노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비중 추가도 가능하고 매수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한올 바이오 파마요.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가랑 비중은요? 33,400원이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20%요. 20%요.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이게 조금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헷갈리가 그런데 좀 전문가님께서 좀 소견 들어보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올바이오 파마가 사실 여기서 헤드앤숄더를 쓰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헤드앤숄더를 쓰고 내려가는 그림이었는데 전혀 안 내려갔거든요. 전혀 안 내려갔고 지금 딱 여기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여기 헤드앤숄더를 딱 쓰고 여기서 고점 시그널이 있긴 했었는데 보통 고점 시그널이 있어도 갈로면 가거든요. 근데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용 비율도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왜냐면 블랙 먼데이에 많은 신용 부분이 떨어졌어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제가 알기론 신용이 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83이면 나쁘진 않다. 그리고 고점 시그널을 지나서 그럼 아버님이 딱 지금 평단 부근에서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여기서 빠졌어야 돼. 밑으로 계속 쭉쭉쭉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옆으로 계속 기어주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뭐 적어도 전 고점이 41,600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어떤 쪽으로 이제 일정에 대해서는 타임 테이블을 잘 몰라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충분히 지금 박스권을 유지해 주고 있고 뭐 이런 게 한미반도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미반도체도 고점이었지만 결국에 고점이었지만 박스권을 그려줄 때마다 슈팅이 나왔죠. 박스권 그려주고 슈팅, 또 여기서도 박스권 그려주고 슈팅, 박스권 그려주고 슈팅 나온 구간이 보이시죠.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무너져야 되는 자리에서 안 무너지고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그려주고 오늘도 잘 올랐죠. 금리 인하 이제 B컷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 거기에서 개인들이 별로 없는 섹터 그런 쪽으로 많이 올랐는데 한올바이오파마도 지금 흐름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로 저항받는 자리에서 올라오는 게 너무 좋은 건데 이 종목이 어때요? 딱 여기 블랙 먼데이랑 블랙 프라이데이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제외를 하고 보시면 단기 추세를 원래는 빠졌어야 되는 자리에서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려 줬죠. 그럼 이 종목은 힘이 붙어 있는 거고 충분히 최근에 썼던 고점을 트라이 할 수 있고 적어도 쌍봉 라인까지 볼 수 있거든요. 쌍봉 45,000원. 좀 차트를 지금 잘 보시면 ISC라는 종목이 있어요. ISC라는 종목도 빠질 듯 말 듯 막 애간장을 태워요. 막 빠질 것처럼 굴더니 근데 결국에는 박스권을 그려주고 나서 전 고점은 한번 트라이 해줬거든요. 전 고점.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랑 차트가 비슷하죠.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이건 지금 ISC고 한올바이오파마 보시면은 적어도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45,000원 언더, 뭐 42,500원에서 41,000원 사이 이쪽은 충분히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 슈팅이 나오거나 이건 저보다 아버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이 종목이 이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비해서 아버님이 잘 아실 테지만 기술적으로는 42,0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업입니다. 업. 네, 한올바이오파마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고요.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상담 추가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소개해 주시는 이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에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은 방송에서 제시해 주시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SG 이 종목 106.65% 상승했고요. 우리바이오 47%, SK하이닉스 10%, 한선엔지니어링 25%, 나노엔텍 32%, 그리고 셀바스케어 이 종목도 8%나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방송을 통해서 높은 상승률을 자랑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종목명, 가격 전략, 타이밍까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들고 왔는데 들고 온 이유는 차트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하시기에 편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고 왜냐면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환농화성, 이수스페시케미컬, 뭐 레이크 머티리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는데 오늘 뭐 중간에 GI텍이라는 종목은 전고체 이슈를 달고 오늘 뭐 17%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종가 마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2차 전지 조립 공정 턴키 제작 업체인데
요즘 2차전지 쪽 흐름 어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코스피 하락을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거든요. 왜냐면 반도체 주들은 밀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방어를 해줬는데, 그래서 2차전지 쪽이 지금 노이즈는 많지만 어쨌든 모멘텀이 있거나 노이즈를 극복하고, 노이즈가 있을 때 오르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근데 노이즈가 있었을 때 오르는 중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 생산 장비 국내 2곳, 해외 2곳에 공급하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장비주입니다. 장비주.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 중이고, 유럽 등 신규 고객사의 전고체 파일럿 장비를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작년에 좋았어요. 작년에 2차전지 쪽도 다 안 좋았는데, 이 종목은 지금 매출액이 3,400억, 영업이익이 뭐 200억대 중후반대를 기록을 했는데, 같은 계열에 있는 DENT, 유일에너테크, 하나기술,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시총이 5천억대 중반,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은 시총이 1,000억대 중초반인데, 다른 종목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대비해서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여기다가 차트가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모멘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게 저번에 한번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아직 박스 정보통신에서 통신망에서 안 드렸어요. 안 드렸고, 안 드린 이유가 뭐냐, 좀 차트가 애매했어요. 애매한데 오늘 종가 때 차트를 보니까 잘 마감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기 박스권에 있는 주식이에요. 뭐 세력이 털거나 나간 것도 없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주식인데 지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상승을 했다가, 근데 2차전지 주들 바닥을 찍을 때 이 종목은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 마감에 대해서 여기 있다. 종가 마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2024년도 1월 달에 바닥을 찍은 걸 블랙 먼데이에는 52주 신저가, 역사적인 신저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쌍바닥이라는 거 뭐예요? 기술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쌍바닥, 다중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을 다진 종목들은 바닥이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이 종목은 딱 완벽한 쌍바닥이거든요. 완벽한 쌍바닥에 여기 자리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중바닥, 오중바닥이거든요. 5번을 바닥을 지금 지지를 했어요. 5번 바닥을 지지를 했고, 그리고 다만 조금 걸리는 거는 이 단기 추세 저항을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어때요? 공간이, 여기 많았던 공간이 좁아지고 있죠. 좁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수렴되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배운 게, 이거는 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아시잖아요. 수렴이 모여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끝자락에서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방향성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슬슬 방향성을 보여줄 만한 자리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지금 추세를 맞춰 올려주다가, 제가 안 드렸던 이유는 여기 아주 미세하게 보면 다 갭이랑 뭐 이런 부분이 다 겹쳐 있어요. 근데 박스권 하단이 지금 여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기 10,000원대, 1,500원대, 1,600원대 딱 이 정도 오면 들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당장이라도 내일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1%든지 마이너스 2%가 밀리는 상황, 혹은 미국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4%가 밀리는 상황이 왔었을 때는 완벽한 매수 타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매수 타점을 잡으면 적어도 저항 맞는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저항 맞는 자리까지 충분히 6%든 8%든 10%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혹시나 뉴스가 붙으면 슈팅이 나오면 20%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트가 너무 지금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하셨고요. 이 정확한 종목 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종목명,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까지 우리 전문가님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